자, 이번 시간에 거기면 사회복지 실천, 지역복지 실천의 과정입니다. 지역복지 실천의 과정에서는 거기도 한 3개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역복지 실천의 과정은 먼저 실천의 과정은 첫 번째가 지역사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가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인식이 되겠죠. 문제가 인식이 되거나 또 문제인식 속에서 어느 범주를 그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그래서 거기 표적 집단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인식. 지역사회에 문제가 인식이 되면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바로 그것을 욕구사정이라고 합니다. 욕구사정에는 욕구사정과 자원사정이 존재를 합니다. 욕구사정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고 자원사정이라는 것은 보유고를 확인하는 거죠. 얼마나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즉 얼만큼이 더 필요한가를 알아보는 것은 자원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그것이 얼만큼 부족한지가 확인이 되면 이제는 목표를 설정하죠. 목적 및 목표 한가로 써도 됩니다. 그냥 목표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목표 달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고 뒤에는 의미 없습니다. 대안을 선택하고 사회복지 실천을 실행하고 그리고 평가 및 피드백을 해나가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첫 번째 문제에서 되는 것은 바로 이 욕구사정이 첫 번째 예상 문제의 영역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293페이지에 문제 및 표적 집단 이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 및 표적 집단 이해.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 줄치가 없습니다. 거의 줄치면 보고 싶으니까 줄 안 쳐도 보고 싶은데 줄치면 더 보고 싶으니까 줄치 그냥 제목만 문제를 인식했다. 지역사회 문제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란 지역사회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재응을 불러일으키게 된 조건이나 상황을 지역사회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 확인을 위하여 다양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표적 집단을 이해하게 된다. 그냥 부담 가짐 없이 그렇게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확인하면서 지역 주민 전체가 대상이 돼야 되는지 표적 집단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을 통해서 고통을 벗어나게 저희 사회계획 모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사회행동 모형으로 해야 될 것인지가 표적 집단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수요를 측정해야 하는 그 욕구조사라고 합니다. 욕구사정 거기 보면 우리가 오는 것처럼 사정이라고 하는 말은 종래의 진단이란 말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그랬지요.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나 병리적 측면을 찾아내는 치료 대상을 찾아내는 그것을 디아그노시스라고 했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은 당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자원, 가능성까지도 확인해보는 그리고 개입 전략을 그의 바탕을 두고 한번 추론해보는 그런 과정을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지역 사회복지 실천가 또는 사회복지사는 지역 주민이 어떤 개입이나 서비스를 원하는지 를 파악하기 위한 것을 욕구사정이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교재 목차이기 때문에 2번을 맞춰놓은 거고 넘어가 보시면 거기 보면은 294페이지에 지역사회 사정의 유형에는 포괄적 사정도 있고 문제중심 사정도 있고 체계별 사정도 있고 그냥 그런 내용을 넣고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지만 보통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욕구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 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저 여기에서도 양적 자료 수집 방법, 질적 자료 수집 방법 이렇게 교재를 변체를 했는데 자, 양적 자료 수집 방법에는 구조화된 서베이 또는 프로그램 모니터링, 사회 지표 분석 등이 있다. 제목만. 그중에 내용까지 볼 것은 사회 지표 분석입니다. 사회 지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 분석, 그때면 거기 사유지표 분석 옆에다가 2차 분석, 2차 자료 분석, 2차 자료 분석. 보통 우리는 자료를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나눌 때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직접 개입해서 수집한 자료는 1차 자료. 연구자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는 2차 자료. 때문에 사유지표 분석이나 조사라고 하는 것은 2차 자료 분석법이고 비관여적, 연구자가 관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비관여적 자료 분석법이고 비관여적 자료 분석법이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거에 대한 내용 분석법이지요. 내용 분석법. 2차 자료 분석법이다. 비관여적 분석법이다. 그리고 내용 분석법이다. 그래서 사유지표에서는 그 정도 보시고 욕구 사정을 위한 질적 자료 수집 방법. 욕구 사정을 위한 질적 별로 이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질적 자료 수집으로서는 먼저 지역사회 포럼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포럼. 지역사회 공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지역사회 포럼은 공개된 시간과 공간 범위에서 지역 주민 전체가 모여서 지역사회 제반 문제를 대상으로 자유 토론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 명목 집단 기법이 있습니다. 명목 집단 기법이 이렇게 있는데 명목 집단 기법도 역시 공개된 시간과 공간에서 지역 주민 전체가 모여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제반 문제로 자 여기까지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자유 발표만 허용하는 시스템을 여기는 자유 토론입니다. 근데 여기는 자유 발표만 이유 제기나 질문 금지. 나는 이번에 우리 지역의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 지역의 소위 고양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 지역의 전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를 가지든 간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발표만 하도록 하되 민주 절차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것은 명목집단기법이 되겠어요. 자유토론, 자유발표만 하고 질문이나 이유제기는 하지 않습니다. 명목집단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마다 존재하는 소수의 영향력 있는 집단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게 아니고 하면은 밑에는 깨갱하잖아요. 그런 영향력을 배제하고 어느 누구나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영향도 배제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보통 투표 절차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명목집단기법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포커스 그룹, 초점집단 이 초점집단 기법 그냥 똑같이 공개된 시간과 공간에서
지역주민 전체가 아니라 특정 문제의 이해 관계자들만 모여서 특정 문제에 국한해서 자유 토론토록 하고,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나 필요로 하는 바를 알아보는 것은 바로 초점 집단 기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포커스, 특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만 모여서 하는 거지. 이해관계자만. 다음에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 이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델파이 기법은 불특정 다수의 전문가 대상으로 정보 공유 속에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거쳐서 최선의 해결책이나 그 중에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을 찾아내는 것은 바로 델파이 기법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면 클라이언트에게는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완트가 있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진짜 필요하다고 분석된 욕구, 니드가, 여기는 요구고 여기는 욕구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자녀분들을 키울 적에 애들이 원하는 것과 애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죠. 사회복지사는 뭘 제공해야 돼요? 원하는 것도 반영하지만 진짜 필요한 걸 주는 거죠. 맨날 아이스크림만 돌아오고 초콜릿만 돌아오는 애들에게 원하는 완트를 주어서는 안 되죠. 안 돼! 라고 하면서 필요한 것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고 엄마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진짜 니드로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지역 주민들은 이걸 완트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니드를 찾아내는, 그래서 욕구를 사정하는 것은 델파이. 그래서 델파이 기법을 일면 전문가 기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 기법. 그 외에도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도 있고 공식적, 비공식적 인터뷰 기법도 있고 일일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지역사회 조사도 있고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 단어를, 그런데 적어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출제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욕구 사정을 위한 질적 자료 수집 방법에서 지역사회 포럼. 문제를 너무 길게 적었습니다만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임에 초대되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사회 포럼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자료를 직접적으로 청취해서 수집하는 공개 토론 방법이다. 공개 토론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토론을 보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포럼이라고 하는 우리가 100분 토론 그런 거 있죠. 그러면 거기에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못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문가라고 나왔는데 기능적 전문가가 나와서 토론의 기법은 알지도 못하고 망발을 막 떠는 선수들도 있죠. 물론 할 말을 아주 참 듣기 좋게 깔끔하게 하는 유시민과 같은 사람도 있는데, 유시민과 같은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밉살 그렇게. 근데 말은 할 말도 딱딱하고 이야기도 좋게 탁착하는데 말을 빗살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이제 습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말하는 습관. 그분은 이제 논리학에도 이게 달통하고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복지부 장관으로서 많은 일도 이렇게 이끌었습니다만은 공무원연금 이런 것도 이제 언급을 했던 분이 유시민 장관이 되겠는데 어쨌든 자유토론 단점은 의사 진행이 어려 지역 주민들을 전문가로 요구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들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나올 수도 있고 먼저 말한 사람의 주제만 가지고 사방에서 중구난방으로 질문하다가 다른 사람 말도 못하고 그냥 아주 한두 개만 가지고 시간 보내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일본에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명목집단 기법이 나와 있는데 지역 주민을 한자리에 모아 지역의 재반 문제를 가지고 재반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제시토록 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열거든 문제, 그날 발표된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방법. 그렇죠? 우선순위. 토론이 아니라 발표, 이슈만 제기토록 하지 토론, 이유, 질문 불허합니다. 초점 집단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나 실전가가 지역사회의 집단을 대표해서 특정 문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또는 거기에 관심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대표들로 몇 명으로 하여튼 모임을 만든 후 초점 집단을 만든 후에 그들의 자유토론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의 욕구를 찾아내보는 방법은 초점 집단 기법입니다. 다음에 델파이 기법은 수험생에 맞지 않게 너무 방만하게 썼습니다. 배경지식 보시면서 이런 정도. 선생님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게 되면 델파이 신전에 가서 하소연 좀 해보고 모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신탁을 하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많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제들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질문을 먼저 보내고 반송봉투를 같이 올립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내려온 응답을 가지고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을 분류해서 소수 의견은 제거하고 다수 의견만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다수 의견으로 질문을 할 적에 앞선 질문에서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중에 소수 의견으로는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했다는 건 밝히지도 않고 이러이러한 의견들도 있었는데 다수 의견으로 이것만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의견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최선에 가까운 몇 개로 함축시켜 나가는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 몇 개로 함축시켜 나가는 것을 델파이 기법, 전문가 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번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비공식적 인터뷰, 공식적 인터뷰 등등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셔도 되겠어요. 다음에 296번에 목적과 목표가 나와 있는데 글쎄 이분들이 목적과 목표를 자꾸 출제해서 자꾸 포함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목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위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목적이란 영어에는 purpose도 있고 aim도 있고 goal도 있고 터미널 behavior도 있고 다양한 용어를 쓰거든요. 그중에 국가 수준의 가장 포괄적인 가장 거시적인 국가 수준의 목적은 이념이라고 부릅니다. 이데올로기라고 부릅니다. 이데올로기. 그에 비해서 사회적 수준의 목적은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목적. 그에 비해서 목적을 실현 가능한 단계로 아주 구체적이면서 명료하게 세분화하고 표현한 것은 목표라고 부르다고 합니다. 목표.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objectives라고 합니다. objectives. 그런데 objectives는 시간적으로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행정론에 배우고 있지만 MBO, Management by Objectives라고 할 때는 단기 목표를 가지고 말하는 objectives는 단기, 시간적으로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아주 구체적이다. objectives. 시간적으로도 아주 구체적인 목표 설정. 어쨌든 이렇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석되면 무엇가 진정 필요한 것, 니드가 분석이 되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도착점인 등으로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 출제 범위는 오른쪽 박스 스마트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우리가 국제정치라든지 선생님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드 파워가 있고 소프트 파워가 있고 스마트 파워가 있습니다. 하드 파워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물질적 구조를 가지고는 하드 파워라고 하죠. 하드웨어.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살았던 것은 그야말로 땅 많고 집 크고 뭐 공장 가지고 있는 노비 많고 하는 사람들이 지배계급으로 살아왔지만 현대 사회를 거쳐서 정보화 사회, 정보 사회, 지식 기반 사회를 넘어가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하드웨어의 영향력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소프트웨어 보유자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선생님들은 뭘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명절 때 혹시 뭐 시숙과 남편분들이 멱살 잡고 싸웠다든지 아니면 뭐 남편분이 뭐 어머니를 고소했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재벌은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노태처럼 형제간에 아버지도 고소하고 형제간에도 고소고발하고 한화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다 적어도 가끔 농담이라도 그렇게 했어요. 나 이번에 짜증났어. 남편이 시동생 고소했대. 막 이런 소리를 이렇게 하면은 재벌인가 보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갖고 살아야 되겠어요. 결국에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삶은 양자를 공유해야 되겠지요. 그걸 스마트 파워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물질 구조를 가지고 어떤 때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어떤 이런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나 정보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사회복지사 실천 현장에 나가서 1급이 아니라 특급을 딴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얼굴에 다크서클이 턱 밑에까지 와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믿어주겠냐는 거죠. 안 믿어주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김영애, 이영애? 이영애. 어쨌든 그 뭐 영화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자, 여기 스마트란 말이 나와서 좀 약간 농담같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꿈은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이 자본주의 경제 물질구조 속에서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점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그랬는데 자, 목표를 설정할 적에는 스마트 기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스페시픽 측정 가능한 것은 누가 봐도 믿을 수 있게끔 측정 가능한 미주업을 그리고 실현 가능한 달성 가능한 어테이너블 R은 그리고 목표니까 목표나 목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을 목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기반한 리절트 오리엔티드 그리고 언제까지 딱 시간 범위가 정해진 그래서 시간에 기반한 타임 베이드 그래서 목표 선정 지침에는 또는 목표의 진술 원리에는 스마트 기법을 씁니다. 스마트 기법. 근자의 기출문제도 본 적이 좀 뜸하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 통선연도에 한번 스마트 한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박스가 역시 예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스마트 기법까지 해서 목표가 선정이 됐으면 이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 기법을 정하고 대안을 선택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거기 대안 선택 모형에는 대안 선택 모델은 의사결정 나무 모델, 또 비용 편익 분석 모델, 비용 효과 분석 모델 등등등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양적 개념으로 하는 거죠. 비용 편익 분석은 효율성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걸로써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숫자로 표시할 만큼 성과가 있었느냐. 비용 편익 분석에서 이것을 화폐 가치로 표시하는 겁니다. 수량화하는 거예요. 거기 기억번,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추구하는 모델로 니은번,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하는 것은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비용 효과 분석은 이것도 비용 편익 분석과 접근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니은번 효과라고 하는 단어를 측정할 때 화폐 가치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물건이나 서비스 단위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점. 수량화할 수 없는 영역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비용 효과 분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 비용 효과 분석을 합니다. 의사결정 나무 분석.
의사결정 나무 또는 의사규칙을 나무 구조로 도표화해서 예측을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 기법이다. 그냥 의사결정 나무 분석 뭐 공부했을 때 그 그림 보셨겠지만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안의 선택 모델이 있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평가하면 됩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조사 방법론에서도 사회복지 조사론에도 우리가 다뤄봤지만 행정론에서 다시 한번 다룰 적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일괄 과정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문제는 이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두 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 두 개가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사회사업을 설명을 할 적에는 개별사회사업을 설명을 드릴 적에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선생님들에게 다른 건 어려운 것도 없고 뭐만 조심하자? 중개자와 중제자에서 점 하나 가지고 점 하나에 인생 뭐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 하나 가지고 인생 바꿀 일을 만들지 말자. 그래서 거기 중개자가 나와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고 중제자가 나와도 중개라고 하는 단어는 연결이죠. 중개자는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연결해 주는 것이고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해서 개별사회사업 쪽이나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 역할이 한 문제가 준비될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여기 나오는 그냥 사회복지사라고 했지만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이지요. 여기는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도 노스만의 분류를 가지고 노스만의 유형 기준으로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자, 먼저 적으면 사회개혁 모형. 그리고 사회행동 모형. 자, 지역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대단히 다양하겠죠. 어느 것만 만자를 쓸 수가 없을 만큼 다양할 겁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이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는 로스가 말하기를 안전조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안전조치. 사회계획 모형에 대해서는 샌더스가 말하기를 샌더스의 이론을 보면 여기는 분계조행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형은 그로서의 주장으로 보면 조중대행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조중대행. 하고 말한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있겠지만 안내자의 역할, 전문가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 내가 확실히 미술 감아진 것은 있네요. 보니까 공간 범위를 잘못했어. 그리고 치료자의 역할을 우선 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로스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지역 주민들의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는 그런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능력 향상을 위해서 안내하고 전문적 기능 기술을 발휘하고 힘을 실어주고 문제점이 있다면 예방 또는 제거해주고 하는 건데 그에 비해서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사회교육 모형으로 간다면 사회교육은 뭐예요?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출발 전략이 뭐였어? 뭐야? 대책 강구해. 뭐야? 분석해봐. 분석가의 역할. 다음에 계획자의 역할. 각본 짜봐.
조직자, 자원을 배분하는 조직자의 역할. 그리고 실제 집행하는 행정가의 역할. 이런 역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샌더스의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분계조약. 뭐야? 분석해봐. 대책 강구해. 그러죠? 그리고 집행하는 것이 조직자와 행정가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만약에 지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자고 하는 모델을 사회행동 모델이라면 조중대, 우리가 보수 언론 그러면 조중동 그렇게 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광역버스에 그냥 공짜로 나눠주죠. 무가지, 뭐 포커스나 이런 것처럼 됐습니다. 요즘 기관이나 시설도 신문 안 들어오죠. 옛날에는 그냥 억지로 신문 봐야 도 그랬던 것이었습니다만은 사회행동 모델은 먼저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보수 언론을 바꿔야 되겠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좀 바꿔야 되겠다. 조력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 그리고 대변인의 역할. 맞아, 옹호자의 역할이죠. 옹호자의 역할을 이렇게. 그리고 이건 행정가인 행동가의 역할이 우선적인 역할로 지정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암기하기 좋게 안전조치, 분계조행, 조중대행 이렇게 좀 성인들에게 그 암기하는 약어 표현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우선순위를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역시 이 안내자의 역할과 여기 조력자의 역할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또 출제가 됩니다. 개별적으로. 자,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저 거기 그 약어로 써놓지는 않았지만 298페이지 박스를 보면은 로스의 주장으로 안전조치 나와 있죠. 안전조치 박스의 수직으로 사회계획 모형으로 만약에 지역복지실정은 사회계획 모형으로 간다면 분계조행, 조직자, 행정가. 만약에 지역복지실정을 불평등 구조 타파를 목표로 하는 사회행동 모형으로 간다면 그로서 조중대행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시고 그중에 여러 역할이지만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안내자의 역할. 결국에 지역 주민들의 능력 향상이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2번에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3번 중요 표시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사는 객관적 입장을 취하고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바로 2번에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객관적 입장. 4번은 3번을 가지고 여기서 보시고 그리고 5번에 그 역할을 수용하면서 6번 지역사회에서 자기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그래서 특히 3번과 6번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6번 보면은 지역사회에서 자기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책으로 볼 적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막상 시험지에서 보면은 꼭 설명할 필요까지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라는 것을 알아도 사회복지사가 뭐 하는 것인지는 모르거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를 돕는 사람, 사랑으로 그득한 사람 이렇게 보는데 아니죠. 사회복지사는 진짜 잔인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칼로 잘라주지 않으면 그 뒤에 줄 서 있는 사람은 계속 쫄쫄이 비를 맞고 있어야 되니까 시간, 공간, 자원, 양, 질 다 칼로 칼질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은 뜨겁게 하는 짓은 아주 냉혹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못 하는 것이 하는 짓은 뜨겁고 가슴 속은 그냥 냉혹하고 해서 이제 안 됩니다. 여기 지역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설명한다. 다음에 전문가의 역할에서는 단어 보면은 분석, 진단, 조사, 그리고 3번에 충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뭐 이런 단어만 보시고 전문가로서 진단, 전문가로서 조사, 전문가로서 분석, 전문가로서 충고 이런 그 개념이죠. 제시해 보시고 다음에 조력자 별표하시고 조력자
어디나 조력자라고 그러지 않고 가능케 하는 자, 이네블러란 단어를 이렇게 쓴 책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불만을 집약하고 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불만이 있어봤자 그것이 뭉쳐지지 않으면 짜증내는 거죠. 개인적으로 짜증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만을 집약하고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 힘을 실어주는 그런 그 도움을 주는 것을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치료자의 역할이 있고, 다음에 분석가의 역할. 사회교육에서는 사회복지사 분계조행 하지 않습니까? 분계조행. 자, 여기도 보면 분석가의 사회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다. 뭐 좋고 또 넘어가시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거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 나오는 전문가처럼 조사, 분석 이런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볼 적에 지금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무슨 모형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모형, 즉 만약에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도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지역주민 전체가 모여서 이런 단어가 나와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네, 전문가의 역할을 지금 물어보고 있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사회교육 모형으로 이렇게 만약에 예문이 박스가 제시되면 여기는 분석자의 역할을 물어보고 있네. 그래서 조사, 분석, 진단 이런 단어가 나와도 어떤 모형에서 사용하는 역할인가를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2번 교육자의 역할에서 출제될 것이 좀 있습니다. 교육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각본을 짜는 사람이 교육자인데, 자,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교육 수립에 있어서는 당연히 당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술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노트 정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 참여니, 자생적 지도자를 양성하니, 자립자도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적 합리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 기술적 합리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되어야 될 것은 사회복지사에게 철학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물리적, 물질적, 재정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의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지역주민,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적 측면을 더욱더 중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많은 목표도 있을 수 있겠으나 역시 인간을 대상으로 때문에 둘째 줄 인도적이고 복지적 목표가 강조되어야 한다. 자, 이런 단어에서 교육자의 역할의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조직가, 다음에 행정가의 역할이 나와 있고, 다음에 사회행동 모델로 지역복지 실천을 이끌어간다면은 조력자, 중개자, 조중대행. 그래서 행자가 행동가라는 거, 행동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해서 조중대행, 이렇게 분석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제 사회복지사의 기술이 있죠. 사회복지사의 기술은 선생님들은 거기 사회복지사 기술 옆에 공간에다가 쭉 제목을 가지고 미리 한번 적어보시면 옹호기술, 대변기술이라고 그러죠. 연계기술, 조직화기술, 교육기술, 역량강화기술, 갈등조정 및 협상기술 등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쭉 제목을 한번 적어보셔서 손맛을 느껴놓으시면, 옹호 또는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편들어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편들어주는 기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편들어주는. 다음에 연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해주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체계를 연결해주는 기술은 연계 기술일 것이고, 조직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알처럼 먹고 사는데 바빠서 모래알처럼 각자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하나의 응집력 있는 역동적 실체로 만들어가는 기술은 조직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기술, 역량 강화 기술, 갈등 해소하는 협상 기술 등등등을 언급할 수 있는데, 자, 교재에 보시겠습니다. 301페이지. 여기는 1번 보시면 되겠죠. 옹호기술, 대변기술이란 사회정의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지역 주민의 입장에 서서 대변, 보호, 개입, 지지를 하는 이런 기술을 말한다. 옹호기술, 대변기술은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기존의 권리가 침해당하는데도 막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힘 있는 자들의 당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이 말은 힘 있는 자가 하는 말이지 힘 없는 자는 내가 법 위에 잠자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나는 언제나 법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하는데 선생님들도 한번 보면 내가 내 권익을 제대로 지금 행사하고 있는가? 누가 내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상 땅 찾기도 한번 해봐야 하잖아요. 땅 찾기 해보세요. 조상 땅 찾기. 또 항해도 연백에 또 2만 평 조그만 거 있는 거 모르잖아요. 저쪽 전라도 신안에 또 조그만 거 여의도 많은 거 또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것처럼 찾지 않으면 그게 바로 법 위에 잠자는 자죠. 내 물권에 침해한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 내 선산에다가 산소를 썼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옹호의 유형은 자기 옹호, 개인 옹호, 집단 옹호, 집단옹호가 두 개가 있어. 지역사회 옹호, 정치 정책적 옹호, 체해 변환적 옹호 등이 있습니다. 어떤 옹호는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허약할 때, 힘이 없을 때, 거기 보면 옹호 기술은 지역 주민이나 지역 사회를 대신해서 지역 주민이나 지역 사회를 대신하여 이 일을 진행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특히 이들이 지역 주민이나 지역 사회가 취약할 때. 인보갈 운동 생각나십니까? 인보갈 운동은 뭐예요? 중류층 똑똑한 그 당시에 아주 똑똑한 대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한 취약하기가 그지없는 지역 사회에 같이 들어가 레지던스 살면서 그들과 교육이나 집단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역량이 강하던 그들과 함께 문제를 리서치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넘어서 그 동네까지도 고쳐보려는 사회개혁까지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약한 지역은 물질적, 경제적 자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요구를 해? 국가 개입에 의한 사회개혁을 요구하면서 국가 개입을 촉구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강조하거든요. 인보갈 운동은 입법활동을 이끌어갑니다. 바로 그때 사회복지사, 그 당시 인보갈 운동을 이끌어갔던 중류층 대학생들이 이끌어갔던 것이 바로 대변활동, 옹호활동이 되겠어요.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는 4번 지역사회 복지사들이 옹호활동을 대변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도 찍었는데 안 나왔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옹호활동을 하더라도 합리적 수준에서 해야 된다. 사회통념상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혼자 하는 데는 한계. 지금 지역사회복지입니다. 혼자 하는 한계. 팀을 짜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역복지 실천. 어떤 경우나 마찬가지지만 지역복지 실천 더욱더 사회복지사는 단호한 태도와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도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지금 겨냥을 합니다. 다음에 연계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단어는 1번의 1번 가운데 연결이란 단어지요. 문장을 읽어보시죠. 연결. 주민과 필요한 자를 연결시켜주는 거. 2번. 그럼으로써 대단하고만 2번 뭐라고 돼? 사회복지사는 연계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세력을 강화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다. 그 선생님한테만 가면 이렇게. 그 선생님한테만 가면. 다음에 조직화 기술. 모래알처럼 먹고 사는데 그 급에서 각자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공통된 불만을 집약하고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 그걸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조력자의 역할. 그때 쓰는 기술을 조직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화란 지역사회에서 2번입니다. 지역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 내 일부 집단을 역동적 실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역동적 실체로 만드는 과정이다.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조력자의 역할 299페이지에서 선생님들이 보신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화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바로 조직화 기술에서 3번
효과적 조직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원칙, 효과적 조직. 사실은 1번, 2번, 3번은 개념입니다. 조직화의 개념을 또 여기다 적었습니다만 4번 아주 속보이는 전략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이죠. 도장찍을 하니까 당신 집값 올라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주민들 사적 이익 추구도 가미하는 전략도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 좋나? 다 당신 위한 거야. 벌써 땅값이 오를 분위기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찍어. 또 그런가 하면은 의도적으로 갈등 구조를 조성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갑자기 국정교과서 문제가 나올까? 보수 세력이 지금 분열되려고 하잖아요. 친박 반박 해가면서.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보수 대집결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의도적으로 언론에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데모가 막 일어난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이 6일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청와대와 반청와대가 막 서로 이제 힘을 합쳐야 돼. 이런 분위기로 자꾸 이끌어져 가는 거죠. 의도적으로 갈등 구조나 라이벌 세력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쟁점을 분명하게 한다. 그리고 9번에 정서적 활동도 포함을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갈등 구조가 오면 맥살 잡고 인상 쓰고 내천자 쓰고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요즘에는 데모 오는 거 보세요. 그거 보면 축제잖아요. 막 밴드 와서 노래도 하고 같이 막 합창도 하고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해서 정서야 우리 가슴으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또 괜히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런 그 행동을 하잖아요. 데모할 때 팔을 핀다든지 손을 앞으로 낸다든지 똑같은 이런 걸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거거든요. 정서의 활동. 지역 주민에게 자신들의 역할을 분명히 알도록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따졌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 교육 기법도 있고 자원개발 및 동원 기법도 있고 역량 강화 기술도 있고 갈등을 조정하고 협상하는 기술들도 있습니다. 세부 내용 뭐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읽어도 선생님들 가볍게 좀 편한 자세로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법률이 바뀐 것이 있어서 지역사회 복지 교육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